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아니죠.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이에요. 안 되고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봅니다. 이고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1개월이 아니고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이내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네, 맞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 이런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인에 관한 내용,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을 말하고요. 고용신고에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하고요. 소공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알아서 그 발급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을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공, 소공 합판수의 5배를 금지합니다. 이 보조 100명 막 이렇게 두고 못합니다. 5배 초과 금지입니다. 종료신고, 소공 보조원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전자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법에는 조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문이 없다. 업무 종료 후에도 비밀 준수 1년 1천 되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봅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집니다. 민사, 고용인의 고의 가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공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은 둘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개공은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용인은 공인중개사법 징역 벌금형 위반 행위하면 개공도 규정된 벌금형 처합니다.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이 안 됩니다. 행정처분, 소공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되고요. 개공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한 거 이외에 법 조문에 있는 조문 내용 한번 볼게요. 정리한 것만 자꾸 보시다 보면 나중에 또 헷갈리고 그래요. 조문을 보고 조문 내용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서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공하고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개공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2023년에 신설된 거예요. 요거 잘 알고 계시고요. 양벌 규정해서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 몇 조 몇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네, 조금 전에 했죠. 네, 맞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중개 보존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은 이게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중개 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이 아니고요. 직무 교육이죠.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 종료된 때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이죠?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 자격증명은 다 그냥 요청을 합니다. 등록관청이 알아서 그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첨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첨부를 해줘야 돼요. 네, 조금 전 문제에서도 봤던 그 화면이고요. 네, 보조는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네, 고용신고는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발급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10일 내에 해야 되고요. 이런 사항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8조 고용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법 요거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요게 이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에 따라서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여기 이제 단서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네, 이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소공만 자격 확인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이거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따라서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요거에 따라 이 경우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요거에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 서류가 뭐냐면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서류입니다. 여기 자격은 아니고요. 자격에 대한 서류는 아니에요.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맞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네,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 중개보존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네, 맞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요.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직무교육을 받으면 되는 이건 아니죠. 신고할 때 어차피 직무교육 받은 내용을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고용 신고할 때야. 그러니까 신고할 때 해야 되죠. 고용 신고할 때 해야 됩니다. 신고한 후 아닙니다. 틀린 거는 4번이고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고용신고 받은 거는 보조원이든 소공이든 다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하기 전.
맞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크기는 가로 세로 각 7mm,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맞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4번이 틀린 겁니다. 법인의 대표가 인정한, 보증하는 이런 인장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네, 맞습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해당되고요. 등록 의무자는 개공, 소공, 법인의 사원, 임원 중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등록 의무자는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모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인장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개공하고 소공, 늦어도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7에서 30mm 이내입니다. 인장 등록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요. 전자문서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합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또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가능합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자,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인장 등록 등 해서 나와 있고요.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개공 및 소공의 법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개공과 소공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이것도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1, 2항에 따라 개공, 소공에 등록해야 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요거 규정된 개업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증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1항, 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개보조원도 인장을 등록할 수 있냐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에 대한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용신고할 때. 요 내용은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요. 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서식인데요. 지금 요 서식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 앞에 보면은 가로가 있어서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체크.
해당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만 체크가 되면은 개설 등록 신청서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인장 등록까지 같이 한꺼번에 신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아니면 고용신고든지 종료신고 둘 중에 하나 신청할 때 같이 소공원 인장 등록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게 되면.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같이 돼 있죠.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돼 있는 이유는 인장 등록은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체크 표시 돼 있습니다. 요 보시면 한눈에 딱 보시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종료신고서, 여기 둘 중에 하나 체크를 하고 하면서 내가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구나. 종료 신고할 때는 뭐 인장 등록 안 하니까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이렇게 같이 체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눈에 아실 수 있겠죠. 개설 등록 또는 고용 신고 때 인장 등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도 가능합니다. 별도로도 인장 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인장 등록만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이렇게 요거 신청하면 등록 신청이고요. 요거 아니고 요렇게 체크하면은 변경 신고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둘 중에 하나 체크하면 되는 거죠. 제가 개공이면 개공에, 아니면 소공이면 소공에 체크하시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식 딱 보시면은 한눈에 아시겠죠.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 같이 신청할 수 있게 이게 딱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게. 소공만 인장 등록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서식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요런 내용들은 요약 요렇게 해놓은 거 요것만 뭐 달달 외우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서식 한번 보시면 이거 금방 뭐 구분 짓는 거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네,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2번이 틀렸네요. 1년이 아니고요. 6개월이죠.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네, 조금 전에 보셨죠? 서식. 개설 등록하는 서식에 체크하고 인장 등록 이렇게 같이 체크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조금 전에 봤던 서식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 같이 체크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아니고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 같은 경우는 서식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서식을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그 서식에서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요약한 것만 자꾸 읽다 보면은 자꾸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서식을 한번 보시고 서식으로 외워두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뭐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이 아니죠. 7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분사무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아니죠. 주사무소에 있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됩니다. 분사무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이게 또는이죠. 또는 대표가 인정한 인장도 가능합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아니죠. 인감증명서로 가름합니다.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거는 5번이네요.
제가 가능하면은 저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능하면은 조문이 있는 경우는 조문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요약한 거 보여드리고, 조문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서식이 있는 경우는 서식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머릿속에 잘 남고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아, 이런 거구나. 금방, 아, 이건 이렇게 하구나. 딱 구분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설명으로 돼 있는 것보다 뭐 그림으로 이렇게 막 설명돼 있으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화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파로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놓은 것들 보면은 이해가 더 쉽죠. 그런 것처럼 서식이 있는 경우는 서식을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하면은. 그리고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조문이나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보여드리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글쎄요. 뭐제 생각에는 제가 뭐 좀 잘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 목소리도 좀 안 좋은 부분 있지만, 이렇게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알차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